경기도 가평군의 작은 마을 외곽, 소나무 울타리 너머로 아늑하게 자리 잡은 전통 한증막이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허름하지 않고 정성 들여 지은 나무 구조의 장작불로 데우는 찜질방과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휴게 공간, 그리고 별을 바라보며 허브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대형 나무 욕조까지 완비된 곳이었다. 이곳은 서울의 소란을 잠시 잊고 싶은 이들이 찾는 숨겨진 쉼터였다. 김현수와 그의 아내 이서연은 그날 밤, 이 한증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특별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한 주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숫자, 미뤄진 청구서, 끝없는 회의와 처분해야 할 일들로 지친 그들은 단순히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일은 다음에 하자라고 서로에게 속삭이듯 약속하며 현수와 서연은 이곳에서 오랜 친구인 박지훈과 정민아를 만났다. 그들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소박한 일상을 공유하던 친구들이었다. 지훈은 언제나 그렇듯 티셔츠에 슬리퍼, 심지어 슬리퍼에 양말까지 신는 독특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손에는 어김없이 막걸리 한 병이 들려 있었다. 미나는 긴 다리를 드러내는 짧은 패딩 점퍼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아래가 수영복임을 숨기지 않는 듯한 당당함이 있었다. 그 옆에 서연은 좀 더 차분한 모습이었으나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심오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자, 오늘은 찜질방에서 제대로 땀 좀 빼볼까? 지훈이 차 트렁크를 닫자마자 외쳤다. 술도 빠질 수 없지. 모두가 낄낄 웃으며 짐을 풀고 여자들은 탈의실로 향했다. 지훈과 현수는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고 대야에는 쑥, 국화, 박하, 백리향 등 허브를 잔뜩 넣어 향긋한 찜질방 물을 준비했다. 서연이 좀 봐라. 너도 알잖아. 걔는 누가 쳐다봐주는 거 좋아하잖아. 지훈이 현수에게 속삭였다. 현수는 살짝 민망했지만 사실 미나를 몰래 흘끔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친구 아내에 대한 예의는 지키는 선이었다. 곧 여자들이 발가락이 드러나는 슬리퍼 대신 맨발로 나왔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에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미나는 전혀 잠그려 하지 않는 점퍼를 입고 있었다. 자, 우리 찜질하러 갈까? 지훈이 외쳤다. 준비 완료. 오늘은 더 뜨겁게. 미나가 문턱에서 현수를 향해 윙크했다. 절대 몰래 쳐다보면 안 돼. 현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공기 중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찜질방 안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습기가 가득해졌다. 몸은 땀으로 젖었고 피부는 촉촉한 현악기 줄처럼 떨렸다. 지훈은 마치 장작불에게 복수라도 하듯 바가지 물을 부었고 김현수는 서연의 허리에 살짝 기대어 자리를 잡았다. 미나는 정면에서 반쯤 감긴 눈으로 뜨거움을 즐기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지훈이 덤덤하게 말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희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는 서연을 천천히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그녀는 웃음을 참으며 순순히 따랐다. 지훈의 손길이 허벅지에 오래 머물렀지만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 사이에선 이 정도는 보통이었다. 이 찜질을 마친 뒤 모두 밖으로 나왔다. 대야에 허브물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었다. 4명은 각각 대야 가장자리에 앉고 여자 둘은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어깨와 목선이 살짝 빛났다. 미나가 제안했다. 우리 게임 하나 해볼까? 각자 해보고 싶지만 말 못한 소원을 고백하는 거야? 현수가 서연을 바라보자 그녀가 놀란 눈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훈이 말했다. 서연부터 시작해. 내가 첫 번째야. 서연이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가끔은 인생을 바꾸고 싶어. 지금 이 삶 말고 뭔가 더 뜨겁고 불확실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람도 멈춘 듯 느껴졌다. 서연은 살짝 긴장했지만 곧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너도 말해봐.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이건 다 미끼야. 우리 서연은 항상 이렇게 장난쳐.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진심일지도 몰라. 네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부딪혔다.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누가 먼저 선을 넘을지
그 경계가 어느 순간 사라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말없이 찜질방 안으로 돌아갔다. 웃음도 농담도 없이 오직 숨결과 땀,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긴장감만이 그들을 감쌌다. 이번엔 남자들이 여자들을 쳐야 한다. 미나가 도발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먼저 바닥에 누웠다. 현수는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 밤은 평범한 찜질방 나들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불과 10분 후, 현수는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뜨거움은 단순히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연이 지훈의 손길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미나가 현수를 향해 던지는 도발적인 눈빛까지. 이 밤은 이미 다른 차원에 들어선 것이었다. 찜질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미나가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추워. 그녀가 물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뜨거워. 현수가 대답했다. 미나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둘은 어깨를 맞대며 별빛 아래 숨을 고르는데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삶을 꿈꿨지 않았어. 평범한 삶 말고 불확실하고 거칠고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그런데 이제 와서야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현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맞아 떨어졌다. 그 순간 찜질방 밖에서는 낮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감춰온 욕망과 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조용했지만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지,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경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하나 남아 있었다. 경기도 가평군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은은한 새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김현수는 눈을 떠 침대 옆에 누워있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검은 머리칼은 어젯밤의 습기를 머금은 채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굵은 속눈썹 아래 반쯤 감긴 눈동자는 아직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그녀의 피부를 은은하게 감싸 안으며 그 미묘한 곡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미나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그 순간 현수는 어젯밤 찜질방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열기가 다시금 떠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잘 잤어? 현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김이나는 가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편안했어. 넌, 나도 뭔가 달라진 기분이야. 현수가 털어놓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일어나 씻으러 갔다. 욕실 거울 앞에서 미나는 머리를 감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짧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랬을까? 아니, 왜 이걸 원한 걸까? 거울 속 눈빛은 어딘가 결의에 차 있었고 동시에 연약해 보였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거기에는 이미 이서연과 박지훈이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조금은 헐렁한 듯하지만 오히려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졌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지훈은 수염을 살짝 다듬으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네 사람의 아침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묘한 평화가 감돌았다. 커피 줄까? 서연이 현수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고마워. 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다. 어젯밤은 진짜 대단했어. 지훈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찜질방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다음엔 꼭 자쿠지도 빌리자고. 서연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진짜 불날 거야. 미나가 찻잔을 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난 수영복 대신 란제리 입고 올게. 현수는 그럼 난 슬리퍼에 양말 신고 올게라며 지훈의 스타일을 흉내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분위기는 잠시 누그러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은 여전히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네 사람은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다.
가평의 맑은 공기 속에서 차창 밖 풍경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창문에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현수는 뒤를 돌아 미나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서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 깊고 복잡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도 또 모일까? 지훈이 갑자기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그게... 서연이 망설였다. 좋지. 우리끼리 아무것도 묻지 않고 편하게. 미나가 덧붙였다. 현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 말 속에는 이미 말하지 못한 진실과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미묘한 균열을 메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현수의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단 한 줄, 진짜 너희는 준비됐어? 라는 질문이었다. 현수는 메시지를 천천히 읽으며 손이 떨렸다.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비밀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다. 네 사람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과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지 어둠 속에 묻힌 그들의 이야기만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가평의 한적한 찜질방에서의 그 사건 이후 김현수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던 사람들과 소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듯했고 마음 한켠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의 아내 이서연과 친구 박지훈, 그리고 미나, 그 네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감정의 파편들은 어느새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 저녁, 현수는 혼자 찜질방을 다시 찾았다. 찜질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벽난로의 불꽃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현수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바짝 쥐었다. 그가 입은 검은 티셔츠는 조금 젖어 있었고 손목에 감긴 가죽 팔찌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속엔 결연함이 스며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혼잣말을 했다. 갑자기 찜질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미나가 조용히 들어섰다. 그녀는 검은색 실크 소재의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살짝 열린 등 라인이 은은한 빛을 받아 반짝였다. 발끝에는 붉은색 하이힐이 보였고 목에는 은색 체인이 감겨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미스터리를 품은 무대 위 주인공 같았다. 왜 여기 있어? 현수가 물었다.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너도 알고 있잖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렇다면 이제 뭘 할 건데? 현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맞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미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현수가 정면을 바라보며 물었다. 미나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때 찜질방 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기묘하게도 익숙하면서도 불길했다. 현수와 미나는 동시에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미나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우린 준비해야 해.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찜질방 내외부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벽난로 불꽃마저 꺼졌다.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천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소나무 울타리를 흔들었고 별빛은 어느새 구름에 가려졌다. 가평의 이 조용한 마을에 숨겨진 비밀은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네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과연 누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이 미로 같은 감정과 진실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가평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평의 밤 공기가 더욱 차가워진 어느 날, 김현수는 평소와 달리 집 안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과 나무 그림자가 뒤엉켜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가 입은 남색 니트는 목선을 살짝 드러냈고 슬쩍 드러난 손목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시계가 감겨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고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현수가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 말 끝에 묻어나는 피로와 혼란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이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은은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에 베이지 톤의 플랫 슈즈를 신고 있었고 목에는 세련된 진주 목걸이가 살짝 어깨선을 감쌌다. 젖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운과 함께 묘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야, 우리 이대로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건 확실해.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미나와 지훈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일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현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니 익숙한 번호는 아니었지만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모두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다. 준비하라. 짧지만 섬뜩한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대의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서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 앞에는 낯선 이가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김현수 씨, 이서연 씨, 우리가 만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숨겨진 진실과 맞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가평의 밤은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로 빠져들고 있었다. 누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마주할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비밀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끝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가평의 밤은 깊어가고 찜질방에서 시작된 네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현수는 낯선 남자가 남긴 메시지와 방문에 대한 무거운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이서연과 미나, 박지훈과 함께 마주 앉아 긴장감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현수가 입은 짙은 회색 셔츠는 어깨선을 딱 맞게 감싸고 있어 그의 긴장된 몸짓을 더욱 부각시켰다. 서연은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청바지를 매치해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미나는 검은색 레이스가 살짝 보이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훈은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우리가 모르게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뭔가 계획된 일이라는 걸 느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수가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먼저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 이 상황에서 거짓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누가 우리를 노리는지 파악해야 해. 그때 지훈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내가 어제 찜질방 CCTV를 확인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자꾸 출입을 시도했더라고. 얼굴은 가렸지만 움직임을 보면 뭔가 수상해요. 네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자.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그들은 밤새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그들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찜질방옆 작은 숲속에서는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의 행복한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사진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평의 밤하늘 아래 네 사람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들에게 닥칠 진실과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